안녕하세요. 예, 영어 문학 전공 소개를 맡은 영어 문학 전공의 교수 노헌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인재상, 그리고 교육 목표, 역사 및 설립 배경, 그리고 최근 학문의 조류에 맞춰서 영어 문학 전공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영어 문학 전공에서는 전공 능력이라고 하여서 어떤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연구소 및 동아리 활동,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과연 어디로 취직을 할 것인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고려하고 영어 문학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점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이 영상, 그 다음에 영상들에서는 전공 개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아갈까요? 자, 영어 문학 전공에서는 어떤 인재상, 어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인, creative, intellectual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식을 단순하게 저장하고 암기하는 지식인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지식인이 영어 문학 전공 인재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세계와 대화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진취적인 도전자, 이것이 두 번째 인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문학 전공의 세 번째 인재상으로는 근하기념, 동국대학교의 근하기념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지도자 양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문학 전공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인재상을 목표로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문학 전공에서는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될까요? 자, 크게 두 개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영어로 된 텍스트를 학생들이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인문학적인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문학 전공은 학문 범주에서 크게는 인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문학 전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 근본적으로는 크게는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능력을 가진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영어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영어문학 전공의 과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영어문학 전공은 1946년 동국대학 문학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영어 영문학과로 문학부에서 영어 영문학과로 편제가 바뀌게 되고 1979년에는 야간 영어 영문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드물죠. 그런데 1970년대, 1980년대 때에 야간 수업에 대한, 밤 수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여서 1979년에는 야간 영어 영문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학과제, 영어 영문 학과에서 영어 영문 학부로, 학과에서 학부제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는 야간에 있던 영어 영문 학과를 주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하면서 야간에 있던 전공 인원을 영어 문학과 영어 통번역학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영어 영문학부는 최고의 학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학문의 조류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지요. 문화도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 맞추어서 영어문학 전공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21세기 인재상은 AI 시대, 요즘 무엇이든지 AI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길러낼 것인가. 그래서 21세기 변화하는 인재상의 세계에 맞추어서 세계적인 안목과 적응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문학 전공은 대부분 과거의 학문, 과거의 문학 작품에만 매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영문학 작품,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다양한 텍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영어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있던 영어 문학 작품과 현재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텍스트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고 독창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시대의 조류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는, 지금의 21세기 시대는 트랜스내셔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내셔널, 국가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글로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내셔널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어문학 전공 학생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문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5가지의 능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훈련과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5개의 능력이란 영어 의사소통 능력. 당연히 영어 문학 전공이니까 영어는 잘해야 되겠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모든 것을 영어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단순하게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여러분들 능력을 바탕으로서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능력을 배양합니다. 또 하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 세계에는 영어를 모국어든 제2 언어이든 영어로 된 문화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어권 문화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고전 영문학 작품들이죠. 영문학 작품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문화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21세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빠르게 변하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영어 문학 전공에서는 영어권의 문학 작품이나 문화 현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문화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하는 능력을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전공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목입니다. 영어 문학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듣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네요. 여러분들 1학년 때에는 영어 문학 전공에 대한 안내 코스로서 크게 영어권 문학과 영어권 문화 2개의 강좌가 열립니다. 이름에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영어로 표현된 국가에서, 영어로 표현된 환경에서의 문화 상품 혹은 문학 작품을 1학년 때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2학년, 3학년, 4학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이 기다리고 있네요. 크게 말하자면 소설, 시, 드라마, 비평,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문화상품, 이와 같은
소단위의 커리큘럼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 영국 소설, 영화 속의 문학,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영어 문학 입문, 글로벌 영장문, 미국 소수민족 문학과 문화, 기타 등등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목만 듣고서 강좌 이름만 듣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일지 예측이 되나요? 자, 이와 같은 내용, 지금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대한 질문은 그 다음 차수 여러분들 보게 될 구체적으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현대 영국 소설, 영어권 문화와 청취, 트랜스내셔널 현대 영미시와 세계 문학, 셰익스피어와 디지털 인문학, 불교와 미국 문학, 미국의 지적 전통과 불교.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영어 문학 전공을 속에도 불교와 관련된 강좌들이 2개나 있네요. 불교와 미국 문학, 그 다음에 미국의 지적 전통과 불교. 그리고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과 자본주의.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문학과 문화를 해서 사실은 키워드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영어 문학 전공에서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을지 느낌 오나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구소 및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에는 하나의 연구소와 그 다음에 다수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권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1년에 3번, 1년에 3회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학술지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초청 강연 및 세미나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라도 여러분들 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학교 생활이겠네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번역하는 뇌, 짧게 번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소네터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소네터는 영어 여러분들 동국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많은 문화권의 학생들이 동국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화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영어 문학 전공에서는 소네터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앵FC라고 하는 축구 동아리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앵FC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를 이미 설계를 하였나요? 여러분들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 입학할 당시에 구체적인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문학 전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 문학 전공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당수의 영어 문학 전공 졸업생들은 주로 방송국의 기자나 아나운서, PD와 같은 언론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에서 한번 동국대 영어문학 전공을 한번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동국대 출신의 영어문학 전공의 많은 언론계 출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기업체, 그리고 금융계, 광고업계, 백화점과 같은 일반 기업들에게도 진출을 많이 하였지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나 교사, 학원과 같은
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로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항공사, 특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선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 지상직도 있죠. 그리고 직접 비행기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직종이 있는데 특히 이 학생들은 항공사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된 문학과 문화 상품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 번역가 혹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취직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직종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주로 외국인들이 줄 고객이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를 공부한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카지노에 가서 지금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전공 중에서 영어 문학 전공을 선택을 하고 싶다 혹은 선택을 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이나 문화 상품이나 인터넷 게재 글 읽기를 즐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문학 전공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된 문학 작품 아시죠? 뭐 시, 소설, 그다음에 영어로 된 영화, 연극, 그다음에 인터넷 상품, 인터넷 굉장히 콘텐츠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영어로 된 글로 된 표현한 것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영어로 된 것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영어 문학 전공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 시대에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에는 크게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공학자와 그 기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반드시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한 엔지니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문학 전공 졸업생들은 대체로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 개발을 하여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언젠가 해외에 나갈 예정이다. 나는 교환 학생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재학 중에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에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로 된 문화권이나 관심이 있고 영어로 된 사람들과 어떤 협업 관계를 형성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을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여러분들 전공 개론 4개의 전공 개론 강좌를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될 것인데요. 전공 개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 개론 수업에서는 구체적인 과목 그리고 구체적인 주차,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와 같이 구체적인 주차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떤 교육 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동국대학교에서는 혁신교수법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교수법을 도입하여서 전공 수업을 교수하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 개론에서는 크게 문학과 문화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보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과목들이 어떻게 영어 문학 전공에서 잘 조화롭게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으로 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으로 오십시오. 영어 문학 전공에서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인 자극과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21세기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인문학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영어 문학 전공에서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